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번 주를 끝으로 우리 요양원 평가의 자체적원 보고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평가가 진행을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요양원 쪽에 부스터샷이 완료될 때까지 되면 면회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아마 또 평가가 아마 부분 진행이 또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체적원 보고서를 완료를 안 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날짜 적는 칸 있죠. 날짜만 적지 마시고 최대한 지금 빨리빨리 완성을 해 놓으시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 뭐 사진이라든가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그동안 자체적원 보고서 때문에 못 해드렸던 우리 실전편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편에 있는 저희 카페에 전화 저희 이메일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갈게요, 이제. 자,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을 남기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다 못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페에서 댓글로 달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질문을 볼게요. 저도 질문을 지금 이제 쫙 골라서 봤는데, 자, CJJ123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요. 외진시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법에 대한 거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요양시설에서 치매 어르신 외래 진료 나갈 시 급여은 수행하고 기록지에 기록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이 외래 진료를 나가시잖아요. 치매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병원에 나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실 때 우리 급여증 기록지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작성법은 우리 급여증 기록지에 이분이 외래 진료를 나가면 두 가지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급여제공 기록지에다가 이분의 외래 진료 외출 시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분이 외래 진료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나갔다면 급여제공 기록지에 1시부터 4시까지 외래 진료를 하는 부분을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간호평가 항목에 외래 진료를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록 항목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을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간호 파트에 그 외래 진료 기록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응용편에 제가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우리 간호사님 그 업무 있죠. 거기다 제가 올려놔 드렸었어요. 그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를 꼭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댓글들도 달아주셨는데 한번 댓글 볼까요? 외래 진료를 나갈 때 동행하는 부서에 맞춰 정확하고 사실에 맞춰 기록을 해주셔야 하고 수분 섭취나 기저귀 교환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담당을 하지만 당연 진료 시 간호팀에 동행을 하는데 기록지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정확하게 정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기 돋보기님 같은 경우도 외출 시간과 복귀 시간 확인해서 기록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신 거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진료는 두 군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렇게 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동행시설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연간계획서입니다. 아마 프로그램 연간계획서 같은데요. 연간계획서는 매년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횟수로 한번 1년에 그 프로그램을 몇 번 하는 거에 대한 건가요? 인지 부분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여가랑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 연계 쪽도 있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응용편에서 여가 프로그램이든 인지 프로그램이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간에 연간 계획서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통상 제가 기간에 들어가 보면 월간 계획서들로만 많이 해놓으세요. 월간 계획서들로 했다 보니까 근데 평가에서는 연간 계획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가 프로그램이나 풍선 던지기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번을 할 건지 또 어떤 그룹을 나눌 건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틀에 연간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든 치매든 모든 연간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연간계획 안에 당연히 횟수라든가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은 매년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자, 다르게 가지고 있다, 동일하다,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 자, 보세요. 똑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나 다르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평가에서는 분명히 분기별 어르신의 의견 수렴을 하고 어르신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연일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신다면 뭐냐면 이 부분에서 감점을 맞으세요. 그잖아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어르신의 의견 수렴을 했지만 반영한 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따라서
하시겠다면 당연히 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홍길동 어르신의 보호자가 프로그램이 너무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풍선 던지기 1만 있었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풍선 던지기 2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이라든가 제가 이거는 응용편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저 응용편 프로그램 영상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답변은 뭐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계획서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요양원도 지역원 회의를 매월 하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저희 사무실로 그저껜가 전화 왔었어요. 어느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평가관이 직원회의를 준비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직원회의를 평가관이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게 가끔 평가관들이 방문형하고 우리 요양원하고 평가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횟수는 다르죠. 올해 요양을 진행하고 내년에 방문형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직원회의가 평가에서 남아있는 거는 방문그룹 쪽밖에 없습니다. 즉 방문요양에만 직원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나머지 항목들은 직원회의가 평가에서 다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평가에서 직원회의를 왜 안 했냐라고 감점 맞는 그런 항목은 절대 없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단지 자 요양원에서 직원회의를 매월 해야 하나요? 자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평가에서는 운영기정이 됐든 연간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그럼 기관에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개선하는 회의를 보호자회의 쪽에서 할 건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자체 할 건지 그래서 직원 자체 회의로 진행할 건지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직원회의를 매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정 안 된다면 지금처럼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의 개정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거를 근데 만약에 우리는 운영회의에서 그걸 하겠다면 직원회의 또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운영회의가 아니라 직원회의로 하겠다 하시면 그때 한 12월이나 11월달 즉 개정을 위한 그 달 전달에 직원회의를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요양원의 직원회의를 매월 해야 되나? 아닙니다. 직원회의를 매월 해야 되는 건 방문요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관계된 요양원이는 공동생활은 직원회의는 매월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없어졌어요. 아셨죠? 질문 주신 브레드1104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자, AJUM7173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담일지 관련인 겁니다. 상담일지. 자, 저희는 면회 및 전화통화 기회가 있으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그 외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모든 상담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나요? 자, 그러면서 보호자 더 바랄 것이 없어 잘 부탁합니다 등으로 상담이 진행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상담을 하지만 그죠? 쓸 말이 없어요. 그럴 때가 대부분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 뭐냐면 면회 및 전화통화 기회가 있으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자 면회 및 전화할 때 상담일지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면회 및 전화통화가 있을 때는 상담일지를 하셔도 좋지만 대부분 방문일지라든가 면회로 오셨다면 면회일지 있으죠. 면회일지 적으셔야 되는 거. 그건 상담일지가 아니에요. 면회 우리 방문일지 있죠. 기관에 누가 외부인이 면회자도 외부인이에요. 거기다 적으시는 건데 때마침 우리가 분기에 한번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다. 그때는 상담일지로 대체하시면 좋으세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구분지으라는 게 뭐냐면 상담일지를 만약 작성하시게 되면 당연히 상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면회나 전화통화가 올 때마다 우리는 상담일지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나요? 전화통화 온 거면 전화통화만 온 거예요. 면회를 왔다면 외부자 면회 상담일지를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외부자. 그죠? 근데 평가에서 말하는 분기별 상담일지는 별도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분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분리를. 따라서 면회나 전화통화한 건 상담일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과를 또 도출해서 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누가 며칠 날 홍길동 보호자님이 왔다. 라고 끝내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담일지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평가에서도 따라서 두 개를 별도로 분리해서 봐요. 그래서 저기에는
상담이란 일지란 말을 아예 쓰지도 마세요. 그냥 아셨죠? 그냥 뭐 면회일지, 전화 면회일지 이런 식으로 별도 기록으로 가지시고요. 분기별 상담일지는 별도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 홍길동 어르신이 3개월쯤 돼가지고 면회일지 상담일지 적어야 되는데 때마침 보호자가 전화가 왔다. 그때는 상담일지에 적으시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안 늘어납니다. 아셨죠? 질문 주신 A줌인가요? AJUM7173 회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13일날 질문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답변을 너무 늦게 드려 죄송한데, 이 영상 촬영으로 올리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벽돌깨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급여 제공 10가지 법정 의무 교육 있죠? 이거 정말 질문들 많이 오는데, 노인인권 재난상황 포함해서 월 최소 이상 교육하면서, 그러니까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는 노인학대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 달에는 윤리지 교육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겠죠? 아니면 저 10가지 항목을 한 달에 2번 이상 매번 반복하진 않으실 거니까요. 자, 교육일지 참석자 서명 사진 찍어두고 온라인 미수자는 일지 작성 사진 포함해서 모두 끝냈는데 사진이 필요 없는 건가요? 모든 근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일지 서명 사진 3종 세트를 일해왔는데 사진이 필요 없다고 재난상황은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자, 이거는 제가 응용편에서도 항상 말씀드리고 저번 실전편 몇 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 신규직원 교육이라든가 급여 제공 교육 있으시죠? 이 교육 자체는 다 면담 항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에서는 서류를 확인을 안 해요. 그러나 평가에서 확인하는 서류는 제가 하나 있다고 했죠. 연간 교육계획서와 교육대에 사용하는 교육자료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보고서는 확인을 안 해요. 교육보고서는. 만약에 교육보고서를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법정 의무교육 해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청에서 아마 가끔 공문이 오죠.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면 그 법정 의무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근거자료 교육보고서 자료를 시청에 보고해라. 이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교육보고서가. 평가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이거는 딱 선을 그어줘야 우리 복사님들도 일이 줄잖아요. 지금 제가 올 때 이렇게 업무를 하셨다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또 예전 한 8년 전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8년 전 평가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교육계획서와 교육자료를 준비해 놓고 교육보고서에 빈서식 하나 갖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교육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면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필요가 없다. 단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교육보고서는 언제 필요하다? 가끔 시청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법정 의무교육, 교육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보고하라고 할 때 그때는 이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평가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평가에서는 오히려 보진 않고 오히려 평가에서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물론 신뢰적인 부분 평가한테 우린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가에서 이걸 가지고 감점이냐 점수를 드리냐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나 저기 보시는 재난상황 사진이 필요해요. 아셨죠? 재난상황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죠? 이동하는 모습의 사진이 재난상황입니다. 소방훈련은요? 소화기 붙들고 분말 쏘는 모습의 사진이라든가 이게 소방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더 궁금한 거는 응용편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고요. 우리 벽돌깨기님이 질문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자, 오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자, 다음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유치도녀관 질문입니다. 이번 상태에서 유치도녀관 삽입을 하고 오셨는데, n땡땡,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 같으세요. 전산 프로그램의 유치도녀관 기록에는 입원 시 삽입하고 기록하였는데,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나요? 자,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소견서가. 우리 평가에서 유치도녀관의 삽입률, 그쵸?
완치율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유치도뇨관이 우리가 발생시켰냐? 발생하고 나서 왔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처음에 어르신이 만약에 도뇨관을 달고 우리 기관에 입소를 하셨다면 당연히 입소 때 이거를 삽입하고 왔다라는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죠? 근데 평가관이 그럼 그러겠죠. 이분이 입원할 때 입소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평가에서는 그런 근거를 어르신이 처음 들어오면 초기 간호 사정에 기록한 걸 인정하는 평가관도 있고요. 아니면 간호 선생님이 욕구 사정을 하면서 욕구 사정 기록한 걸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어르신과 상담을 할 보호자 상담하면서 그걸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기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이거를 입원할 때 어르신이 입소할 때 온 거라는 그런 의사소견을 내놔라는 평가관도 있어요. 따라서 의견서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근거 자료입니다. 그죠? 왜냐면 가끔 평가관이 정말 FM적인 평가관은 이거는 비관에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언제든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정 못하고 의사소견서를 갖고 와라. 당연히 어르신이 입소할 때 이런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것들은 받아왔을 거 아니냐. 그럼 기관에서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기관에서는 만약에 어르신이 도뇨관을 달고 입소를 하셨다면 의사소견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근데 보호자가 난 죽었다 깨도 이거 나는 없다 우리는 그죠? 보호자나 본인 말고는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최소 어르신이 만약 오늘 입소를 하셨다면 촉탁이 선생님 오실 거 아닙니까? 촉탁이 선생님 보고 적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분은 입소할 때 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하게 무리 없게끔 이 유치원간의 점수를 획득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저희 카페에 질문들 답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한 7, 8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마 질문을 더 많이 카페에 올려주셔야 저도 영상을 그러면 빨리빨리 더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지금 이제 평가가 내년도로 옮겨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평가에 우리 회원분들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셨어요. 어차피 내년에 나오니까 올 연말까지 좀 쉬어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받는 분들만 조금 바빠지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 많이 해주시면 지금처럼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게끔 저도,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저도 며칠 전에 부스샷 맞았습니다. 부스샷 맞아가지고 14일이 지나면 이제 기관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부터 기관 방문을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기관에 방문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